첫날 밤 이후 두 얼굴의 안에 아침이 왔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었다. 정확히 오전 6시 3분. 습관처럼 시간을 계산한 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10분 후 일부러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다. 졸린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비며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방을 둘러봤다.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일어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지금 몇 시야? 민준은 시계를 보며 6시 반이라고 답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는 신용을 했다. 헉, 늦었네. 민준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혼란과 두려움. 어젯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서연은 그 말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말은 느렸고 표정은 멍했고 움직임은 어설펐다.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어제 기억나?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 멈춤은 계산된 것이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한 최적의 시간. 어제 결혼식?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뒤에 우리 대화한 거.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대화? 나 너무 피곤해서 기억이 잘. 그녀는 말을 흐렸다. 민준은 더 묻지 못했다. 어제의 서연이 지금의 서연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준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이 정교하게 설계한 첫 번째 방어라는 것을. 아침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신혼이라고 늦잠 잔 모양이네. 서연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시계를 잘 못 봐서.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시계도 못 보는 애가 결혼은 왜 한 건지. 민준이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끊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며느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말을 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바보라는 확신을 가지며.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일부러 손에서 떨어뜨렸다. 딸깍 소리가 났다. 어머.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허둥댔다. 죄송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고생이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떨리지 않은 손이었다. 완벽하게 안정된 손. 민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어젯밤의 서연과 지금의 서연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신발을 신다 말고 민준이 물었다. 서연아, 오늘 뭐 할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집 정리하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아주 작게 말했다. 민준 씨. 민준이 돌아보자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밖에서는 절대 나를 믿지 마세요. 민준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 하지만 서연은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응, 무슨 말이야? 완벽한 연기였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그의 회사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회사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겉으로 유망해 보였지만 숫자가 이상했다. 민준은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찌푸렸다. 이 구조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회의 중 민준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이미 윗선에서 결정난 거야. 그 말로 회의는 끝났다. 민준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날 점심시간 민준은 문득 집에 있는 서연이 떠올랐다. 바보처럼 웃던 얼굴과 어젯밤의 서연. 그 두 모습이 겹치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연은 혼자 있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멍함도 어리둥절함도 없는 얼굴이었다.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 그녀는 민준 회사의 공개 자료와 내부 흐름을 연결해 하나의 도표를 완성했다. 예상 손실 생각보다 빠르네. 서연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아직 판은 작아. 노트북을 닫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맞춰 다시 표정을 바꿨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빨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개는 법부터 배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빨래를 접는 손놀림은 서툰 것처럼 보였지만
각도와 순서는 정확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연은 이미 이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차렸다. 민주는 결국 물었다. 서연아, 왜 나랑 결혼했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 씨가 착해 보여서. 민주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라렸다.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착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여전히 바보 아내의 얼굴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알았다. 이 결혼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이 관계에서 가장 판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댁은 서연에게 집이 아니라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서연은 그 역할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로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말을 던졌다. 서연아, 이 동네가 어디 동네인지 알아? 서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여긴 괜히 사는 동네가 아니야. 사람들 눈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 짧은 대답 뒤에 아무 말도 있지 않았다. 민주는 불편해졌지만 시어머니는 민준을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가르치는 거야. 서연은 속으로 계산했다. 아직은 공격이 아니라 권위 확인 단계라고.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일을 만들었다. 이불 좀 꺼내와라. 서연은 옷장을 열고 일부러 가장 무거운 이불을 잘못된 방향으로 꺼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서연은 허둥지둥했다. 죄송해요.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아유, 이래서야 어디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흘렀다. 이 집의 권력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움직인다는 것. 오전 내내 서연은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했다. 컵을 잘못 놓고 수건을 떨어뜨리고 말을 느리게 이해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역시라는 생각. 그 확신이야말로 서연이 원하던 것이었다. 점심 무렵 신우이가 집에 들렀다. 새언니. 서연은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신우이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말로만 듣던 그 며느리구나. 서연은 한 박자 늦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생각보다 더 그렇네. 시어머니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동의가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신우이는 일부러 물었다. 서연 씨 대학은 나왔어?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다니다가 중간에 왜? 사정이 좀 있어서요. 신우이는 피식 웃었다. 그렇구나. 그 한마디로 서연의 위치는 완전히 정해졌다. 서연은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결론 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 아버지.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다. 오늘 저녁에 큰아버지 댁에서 모이자고 하시네. 신우이는 눈을 반짝였다. 친척들 다 오는 거야? 그렇지. 시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봤다. 너도 같이 가야지. 그 말은 초대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저녁이 되었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은 가장 구석에 앉았다. 며느리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이고 참 순하게 생겼네.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시선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평가였다. 뭐하던 애야? 집에 있었어요. 웃음이 터졌다. 크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고 서연은 그를 힐끗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식사가 진행될수록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 남편 말 잘 들으면 된다는 말, 민준이가 착해서 다행이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모든 말을 머릿속에서 분류했다. 누가 주도자인지, 누가 따라가는지, 누가 진짜 결정권자인지. 디저트가 나올 무렵 큰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이거 내가 나눠놔라. 서연은 접시를 들고 일부러 살짝 기울였다. 과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죄송해요. 큰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저걸 시키질 말아야 했네.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제 충분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서연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뭐려? 다들 너 무시하잖아.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게 편해요. 편하다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칼을 숨기지 않거든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다시 바보 아내가 되었다. 아, 피곤하다. 말은 늘어졌고 움직임은 느려졌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오늘 잘 버텼다. 서연은 웃었다. 네. 하지만 방에 들어오자 표정이 사라졌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겼다. 시댁 구조 완료 가장 위험한 인물은 말없는 큰아버지 감정형 지배자는 시어머니 변수는 민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민준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고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적이 아니라 무대라는 것을. 문제는 언제까지 가면을 쓸 것인가였다. 불을 끄며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민준의 회사도 그랬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어긋나 있었다. 민준은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을 열었다. 밤사이 온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 수정안. 숫자가 바뀌어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민준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결과는 같았다. 이 구조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는 팀장에게 찾아갔다. 이 수치 이상하지 않습니까?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세게 보지 마 다들.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 하지만 리스크가 윗선에서 이미 오케이 났어.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민주는 자리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재무팀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이번 건 누가 책임지는 거야? 글쎄 나중에 꼬리 자르겠지.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꼬리. 그 단어는 늘 가장 말없는 사람에게 향한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말수가 줄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민준은 숟가락만 움직였다. 서연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회사 힘들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응 좀. 그래도 괜찮아질 거죠? 그 말에는 아무 계산도 없어 보였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밤이 되자 민준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서연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숨소리를 일정하게 맞췄다. 잠든 것처럼. 민준이 집중한 사이 서연은 머릿속으로 모든 숫자를 재계산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그리고 책임은 민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는 너무 성실했고 너무 조용했다. 가장 쓰기 쉬운 사람. 다음 날 서연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계좌 정리하러 오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네, 그냥 어머니가 보라 그래서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방심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질문을 반복했다. 같은 말을 3번 묻고 이해 못한 척했다. 그 사이 직원의 말 속에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시댁 명의의 투자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아무도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버스 창가에 앉아 정리했다. 시댁 자금 일부가 민준 회사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다. 즉, 이 일은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소보다 더 멍한 얼굴이었다. 오늘 뭐 했어? 은행 갔다 왔어요. 은행? 어머니 심부름.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팀장이었다. 내일 아침 임원 미팅 잡혔다. 민준의 손이 굳었다. 전조였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등을 돌린 채 속으로 계산했다. 시간은 아직 하루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나섰다. 서연은 문 앞에서 말했다. 민준 씨. 응? 오늘은 말 아끼세요. 민준은 웃으며 넘겼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회사에서는 예상대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민준에게 집중되었고 윗선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봤죠? 민준은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났을 때 민준은 알았다. 자신이 타깃이라는 것을. 퇴근길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TV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회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잘못한 거 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니, 그럼 괜찮아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했다. 민주는 그 단순함에 오히려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민주는 술을 마셨고 서연은 물만 마셨다. 민주는 취한 채 중얼거렸다. 나 잘리고 싶지 않아.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잘리지 않게 하면 되죠. 민주는 웃었다. 너답지 않네. 서연은 웃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운 뒤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균열은 충분히 벌어졌다. 이제 손을 대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민준이 먼저 깨닫게 해야 한다. 그가 이 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진짜 적인지. 서연은 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음 단계는 개입이 아니라 유도다. 바보 아내의 얼굴로. 완벽하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면을 쓰고 태어나지 않는다. 서연도 그랬다. 처음부터 바보로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연이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한 건 9살 무렵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는 동안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있을 때 서연은 이미 답과 다음 계산까지 끝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날 선생님이 우연히 서연의 공책을 보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풀었니라고 물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영재반 특별수업대회 추천 어른들의 기대. 사람들은 서연을 보석이라고 불렀다. 키워야 할 아이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다. 12살이 되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서연의 아이디어는 모두의 것이 되었고 결과물에는 다른 아이의 이름이 먼저 적혔다. 항의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다 같이 한 거잖아. 서연은 그 말 속에 자신이 아니라 결과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중학생이 되자 부탁은 요구가 되었고 거절은 이기심이 되었다.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친구가 사라졌다. 고등학교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전국 경시대회에서 1위를 했고 학교는 서연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교사와 외부 연구자의 이름으로 논문에 실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온 말은 단 하나였다. 세상은 원래 그래.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아주 오래.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앞에 서지 않겠다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사람들은 서연을 기억했다. 기대했고 요구했다. 서연은 점점 말을 줄였고 발표에서는 일부러 틀렸고 과제에서는 핵심을 숨겼다. 사람들은 실망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그 말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쓸 수 있는 사람만 필요로 한다는 것. 서연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말은 느리게, 눈은 한 박자 늦게 이해하는 척, 실수는 적당히 반복했다. 바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세상은 편해졌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만난 사람이 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평가하지 않았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말은 계산 없는 말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사랑만은 아니었다. 서연은 민준을 분석했다. 과시욕 없음, 권력욕 없음, 타인을 밟고 올라가지 않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 첫날 밤 서연은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야 진실을 말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바보로 살면 살아남을 수 있고 천재로 살면 부서진다. 그것이 서연이 배운 세상의 법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가면을 썼다. 멍한 눈, 느린 말투, 어설픈 손놀림.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겠다고.